심근경색의 전형적인 증상으로는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양상의 통증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러면서 동시에 팔로 방사되는 양상의 통증이 동반이 되거나 혹은 턱으로 통증이 뻗쳐나가거나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 사람에 따라서는 호흡곤란이 동반이 되거나 답답하거나 쑤시는 양상의 통증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약간의 소화불량 정도의 경미한 증상으로 나타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역시 119를 불러서 빠르게 병원으로 옮겨진 후에 의사의 진료와 진찰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가는 사례가 대략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걸 좀 지켜본다든지, 내가 이걸 병원을 가도 되는 게 맞나? 혹은 뭐 찾아보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평소에 느껴보지 못한 가슴의 통증이다, 119를 바로 불러서 병원에 가서 평가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중년의 남성들, 소위 말하는 전형적인 증상으로 심근경색이 나타나는 경우가 조금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여성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전형적이지 않은 명치 통증이나 소화불량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조금 더 비율이 높다 이렇게 되어는 있는데요. 어쨌거나 내가 평소보다 조금 느껴보지 못한 통증이고 그 정도가 심하다라고 하면 반드시 평가를 받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일반인들이 이거 심근경색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사실 판단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가슴이 아플 때 그리고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될 때 간혹 가다가 스스로 운전을 해서 병원에 오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운전하다가 통증이 더 심해지거나 의식을 잃어서 더 큰 사고로 번지는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 운전을 하거나 이런 거는 좀 피하실 필요가 있겠다. 심근경색도 그 안에서 종류가 조금 나눠지게 되는데요. 정말 우리가 분초를 다투는 종류의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심전도 하나만 가지고 진단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심전도 하나만으로도 진단이 되지 않는 그런 종류의 심근경색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심장에 정말 손상이 있는지를 평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심장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실제로 심장이 뛰는 데 문제가 있는지, 뛰는 양상 자체가 심근경색을 시사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대부분 심근경색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습관들이 되겠는데요. 평소에 꾸준한 운동을 하고 기름지지 않고 짜지 않게 먹는 식습관, 행여나 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그런 기저질환들이 있다면 평소에 잘 관리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 될 수 있겠습니다.